대법원 1990도 694 판결은 의료과실 사건에서 의사의 주의 의무와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난소종양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환자는 응급 상황은 아니었고 계획된 수술이었다. 수술 과정에서는 전신마 취제인 할로테인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수술 후 환자에게 고열과 간 기능 악화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급성전격성 간염으로 인한 간성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하였다. 검사는 수술 주관의사와 마취 담당 의사가 수술 전에 정밀한 혈청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정확성이 떨어지는 소변 검사만 믿고 할로테인 마취와 개복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먼저 의사들의 과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개복 수술 환자에게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특히 할로테인은 기존 간질환 환자에게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전신마취를 동반한 개복 수술은 간혈류, 장애와 저산소증을 유발하여 간부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주의 의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혈청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 소변 검사 결과만 믿고 수술과 마취를 시행한 것은 의료상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곧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과실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수술 전에 혈청 간 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실제로 환자의 간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의사들이 할로테인 사용을 피하거나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사망,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수술 후 시행된 혈액 검사 결과만으로 수술 전에도 이미 간 손상이 있었다고 추정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그러한 판단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또한 환자의 간 손상 원인이 B형 간염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의사들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판결은 의료과실 사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엄격히 구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결과 발생까지 모두 책임지게 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을 반영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단순히 환자가 사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의사를 형사처벌하게 되면 의료 현장에서 방어적 의료가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의 기존 간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는데 다시 그 간 손상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엄격히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결국 의사의 검사 소홀로 인해 증거가 부족해졌음에도 그 불이익을 환자 측이 떠안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당시 의료계에서 혈청 간 기능 검사가 사실상 표준적 검사였다면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중대한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인과관계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함으로써 의료 과실에 대한 형사적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이 판결은 의료 과실범에서 형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한 판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법원은 수술 전 정밀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사들의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하였지만 피해자가 수술 당시 이미 간 손상 상태였다는 점과 그 결과 할로테인 사용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의료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의료과실 판례라고 할 수 있다.